지구에서 관측할 때 달 다음으로 밝은 천체, 금성은 아름답게 빛납니다. 금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이유는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가 태양빛 대부분을 반사해 튕겨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작 금성의 하늘에 태양은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금성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핵전쟁 후의 지구의 모습이나 많은 종교가 상상한 불지옥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금성에는 인간의 뼈와 살을 녹이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고밀도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 때문에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 훨씬 뜨겁죠. 지표 온도는 섭씨 400도로 물은 모두 증발하고 납도 녹일 정도이고, 기압은 지구의 100배의 달의 지표에 인간이 선다면 마른 오징어처럼 납작해져 버릴 것입니다. 이런 곳에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금성에 비하면 달이나 화성은 인간이 정착하기에 정말 쉬운 장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화성에 한번 보낸 탐사선들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성 탐사는 착륙 자체가 기적일 만큼 험난한 역사를 썼습니다. 가공할 온도와 엄청난 기압이 늘 골칫거리였는데요. 최초로 금성 착륙을 시도했던 구소련 러시아의 베네라 4호는 지표에 닿기도 전에 알미늄 호일 뭉치처럼 찌그러져 폭발했어요. 베네라 6호 역시 대기 진입 중에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금성의 무서움을 실감해 더 철저히 준비하는데요. 1970년 드디어 강력한 티타늄 바디로 무장한 베네라 7호가 인류 최초로 금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사진 촬영은 베네라 9호에 와서야 성공했고 프로젝트는 13호에서 중단되었는데요. 혹독한 환경 탓에 모든 탐사선이 불과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최대 탐사 시간이었기에 가성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금성 탐사선 마젤란은 궤도 탐사만 수행하고 착륙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금성 탐사는 높은 난이도에 비해 성과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탐사하고 더 나아가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는 달과 화성에 집중되다 보니 금성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2018년 금성의 대기에서 생물체 존재 증거가 발견되자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디프 대학의 제인 그리브스 교수는 칠레 엘마 전파망원경의 관측 데이터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금성의 구름층에서 유기물질의 분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소 화합물인 포스핀 가스 존재를 확인한 것이죠. 포스핀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며 썩은 고기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금성의 생명체가 혹독한 지표면이 아닌 대기 중에 존재할 가능성을 연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아닌 대기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나사는 지구 상층 대기 36.5km 상공에서 미생물을 발견한 적이 있어 금성처럼 고밀도의 대기라면 충분히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나사의 기대가 높아진 까닭은 만일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인간 역시 금성에 머무를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불지옥 금성도 대기 50km 상공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압도 온도도 우리가 사는 지구의 고산지대와 비슷해집니다. 따라서 산소 마스크만 착용한다면 인간의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학자들의 관심이 지옥 같은 금성 지표면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대기권으로 전환되면서 30년 넘게 무관심했던 나사가 새로운 금성 탐사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빈치 플러스 프로젝트인데요. 다빈치 플러스는 우주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됩니다. 우주선은 금성 대기를 조사해 구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지표면 지도를 작성합니다. 착륙선인 프로브는 대기를 통해 하강하면서 온도, 압력, 풍력 및 대기의 화학적 특성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베일에 쌓인 다양한 금성의 풍경 사진을 보내주게 됩니다. 발사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사는 더불어 고고도 금성 탐사 계획, 일명 하보크라 부르는 새로운 금성 탐사 컨셉도 발표했습니다. 나사가 발표한 하보크 프로젝트는 인간이 금성에 머물 방법을 연구합니다. 금성의 고열 고압의 이산화탄소 대기를 뚫고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산화탄소 대기 특성을 이용해 부유하며 탐사하는 관측기지를 만드는 신박한 계획인데요. 탐사에 사용되는 우주선은 열기구와 같은 풍선을 탑재하고 있어 금성 대기권 진입 후 부풀려서 비행선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때 풍선에는 부력을 만들기 위해 이산화탄소보다 밀도가 낮은 질소와 산소를 채우게 되는데요. 마치 바다 위에 구명보트가 뜨듯 금성 이산화탄소 대기 위를 둥둥 떠다니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어떨까요? 비행선이 위치할 금성 50km 상공은 평균 섭씨 50도로 지구 온도에 가깝고 기압도 적당합니다. 게다가 대기가 지구처럼 태양풍 방사선도 막아줄 수 있어 지표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화성 탐사차가 몇 년 동안 화성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탐사 활동을 하듯 금성의 경우는 이런 비행선들이 탐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인간이 장기간 거주하며 생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성을 향한 민간 기업의 움직임은 더 빠릅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은 지구에서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한 금성의 생명체 존재 발견 증거인 포스핀 가스를 직접 화학 관측 장비로 확인하기 위해 금성에 탐사선을 보냅니다. 2023년 올해 발사를 목표로
자사가 개발한 포톤 우주선을 일렉트론 발사체에 실어보내는 계획입니다. 로켓neb이 탐사에 성공하여 앞서 언급한 생명체 증거를 최초로 확인한다면 우주에서 생명체 존재 증거를 찾은 세계 최초의 민간 기업이 됩니다. 정말로 금성의 대기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고 인류는 금성 대기권의 관측기지를 만들게 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CM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